자, 고득점을 향한 도약 87페이지고요. 도함수의 활용 3번 416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각각 5와 1일 때 fx-2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지금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f라고 하는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있었던 f라고 하는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겨서 반대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상태. 여기가 x가 알파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베타일 때라고 한다면 그 두 개의 지점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 점이 알파 콤마 5가 되고 여기가 베타 콤마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요 k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방정식에서 반대쪽으로 넘기면 fx-2-k 이퀄 0라고 하는 방정식이니까 저 fx-2-k를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y는 gx라고 하는 함수도 원래 우리가 그려놨었던 f를 y축으로 -2-k만큼 평행이동시켰을 건데, 어쨌든 알파에서 베타에서 극대역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x가 알파일 때 여기가 x 베타일 때 각각의 지점들은, 여기는 이 지점이 알파 콤마 원래 함수값 5에서 -2 -k를 하는 거니까 3-k, 여기는 베타 콤마 1에서 또 빼는 거니까 -1 -k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그래프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k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 -1 -k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k들 중 제일 큰 거 작은 거 두 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알파하고 베타의 위치가 바뀔 수는 있어요.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의 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4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도함수 f'x를 주지 f의 그림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f'x는 부호의 변화가 조사하지 정확하게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f'이 풀마풀로 표현됐으니까 y는 fx라고 하는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가 알파일 때, 여기가 x가 베타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를 지나냐면 알파 콤마 3을 지날 거고요. 베타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함수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베타 콤마 -2가 되겠죠. 왜냐면 f 알파가 3이고 f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f 알파가 3이고 f 베타가 -2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이 하나 있다.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방정식을 풀 건데, f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fx-3 이퀄 0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갖다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플러스 2 곱하기 fx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fx 플러스 3과 fx-1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fx가 -3 또는 fx가 1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fx가 3이 된다, -3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 그림에서 봤을 때 x축이 -2보다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fx가 1이 된다는 건 -2하고 1 사이에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니, 지금 만나는 교점들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토탈 만들어지는 그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F'의 부호의 변화를 통하여 그림을 그리고 판단을 하는 형태의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죠. 세 번째 41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있고 G가 있고 F하고 G의 그래프를 안 줬고 F를 미분한 거, G를 미분한 거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Y는 F'X하고 Y는 G'X가 어디서 만난다고 얘기했냐면 A하고 B에서 만난다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h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h가 있는데 h는 f에서 g를 갖다 빼서 만들어준 함수인데 그 h라고 하는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어떤 특성이길래? 하고 내려와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니까 첫 번째 h는 x 이퀄 a에서 극대를 갖는다. HB가 0일 때 HX 이퀄 제로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디귿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보면 저 H라고 하는 함수의 극대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결국 그림을 갖다 그리라는 거고 미분대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H를 미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의 변화를 조사해야 H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H'X는 F 빼기 G였으니까 F' 빼기 G'이 되겠죠. 그래서 H'의 부호는 F'에서 G'을 갖다 뺀 걸로 나타나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기 문제에서 보면은 F'은 파란색이고 G'은 검정색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F'에서 G'을 파란색에서 검정색 그래프를 뺐다 생각하면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일 겁니다. 파란색에서 검정색을 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y는 h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가 a일 때 여기가 x가 b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억 하나는 맞는 말이 되겠네. hx는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두 번째, 니은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때 이 hx라고 하는 함수가 만약에 b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면 hb가 0이라면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x축이랑 몇 번 만날 거냐면 2번 만나겠죠. 그래서 hb가 0이면 hx 이퀄 제로라고 하는 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디귿 0, 알파, 베타, b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수 알파하고 베타에 대하여 h 베타, h 알파 5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양변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았기 때문에 베타가 알파보다 컸기 때문에 분명 양수라서 저 원래 있었던 식을 나눠도 부호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가 5보다 작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뭘 갖다 써야 되는 거냐면 평균값의 정리. 그러니까 저 a하고 b 사이에 어떠한 뭐가 있냐면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지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f 프라임 감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요 열린 구간에 들어가는 새로운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생겨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가 f 프라임 감마랑 같게 만들어주는 감마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평균값의 정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보시면 f 프라임 제로가 얼마예요? 7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제로가 얼마입니까?
2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F'0하고 그 다음에 G'0를 보면 이 F'0 빼기 G'0의 값이 7 빼기 2니까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간격을 넘어서는 녀석이 지금 있다 없다? 없죠. 차이가. 그래서 이 값이 무조건 5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가 5보다 작은 게 맞는 말이 되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양변의 베타 마이너스 감마 알파를 곱해줘도 동일하게 성립하게 될 테니 맞는 이야기는 5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419번. 세 실수 ABC에 대하여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x-a, x-b, x-c 이렇게 생겼대. 근데 기억에서는 혹시 그게 ABC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f'x가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x-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a의 세제곱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뭔가 a에서 접하는 이런 식의 형태의 4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풀이니까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언제냐면 x가 a일 때 주어진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극소를 갖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fx 이퀄 제로는 실근을 갖니? 라고 하는 걸 보장받으려면 f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두 번째, A랑 B랑 같고 C랑은 달라요. 그럼 이번에는 f'x는 x-a 제곱에다가 x-c를 갖다 곱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 A, B, C의 대소관계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A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A에서 접하고 C에서 뚫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에서 뚫고 A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첫 번째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풀이니까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쯤이 x가 a고 이쯤이 x가 c인 그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풀이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가 x가 c고 그 다음에 이쯤이 x가 a가 되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두 가지 그림 중에서 FA가 0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fx 이퀄 제로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몇 번씩 만나니까? 두 번씩 만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모두 고려를 해봤는데 문제 조건을 만족시킨다. 니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디귿. A, B, C 대소관계가 분명하다. FB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F'X를 다르게 표현할 필요 없고 그냥 짜자잔인데 X축이랑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는데 제일 왼쪽이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가 되는 거 분명하고, 그 다음에 부호는 풀이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A일 때도 극소고 X가 C일 때도 극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A에서가 더 작은 값인지 C에서가 더 작은 값인지 혹은 A하고 C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 표현한 방식대로는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그림이 모두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일 왼쪽에서가 A일 때, 그 다음이 B일 때, 그 다음이 C일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C일 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C일 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케이스들 안에서 뭐가 공통적으로 성립한다 그랬냐면 FB가 0보다 작은 게 공통적으로 성립한다면 X축이 조금 더 위쪽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그 그림에서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몇 번씩밖에 못 만난다? 두 번씩밖에 못 만나죠. 그래서 마지막 디귿에 대한 이야기 fx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